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걸 물질적 풍요, 돈이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돈을 위해서는 가족이 필요하다. 재벌이야 뭐야. 막 뉴스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Tomorrow is Christmas. It's practically here.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책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됐어요. 나에게 돈과 가족은 어떤 의미인지,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안녕하세요, 그레티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되었어요. 되게 행복하고 가족들이랑 작은 케이크 사가지고 그 위에 숫자초 꼽아놓고 축하를 했는데요. 새롭게 저와 친구가 되어주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 반갑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팟캐스트 열심히 꾸준히 해볼게요. 오늘은 돈과 가족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어리기도 했고. 근데 이제 20대 후반이 되면서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만나면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지?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은 어떤 거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원하는 가정의 모습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돈이 얼만큼 필요한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다, 그래도 가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방에서 좀 뭔가 편하게 읽을 만한 책 없나? 하고 들춰보다가 읽게 된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 돈과 가족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읽으면 너무 좋겠다,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싶어가지고 오늘 제가 책도 선물로 드리고 같이 모임을 할 수 있는 자리도 한번 이벤트로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과 가족이라는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요즘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해보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주관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책도 한 권 소개해 볼게요. 우선 제가 오늘 왜 돈과 가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 제가 슈카월드 채널을 되게 좋아해요. 운전할 때 되게 자주 듣는데 슈카월드 채널에서 그런 영상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퓨 리서치 센터? 거기서 이제 17개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나라별로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17개국 중에서 14개국이 가족이라고 답변을 했대요. 대한민국은 17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걸 물질적 풍요, 돈이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제가 이 설문 결과를 듣자마자 딱 두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똑똑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생각은 내가 바본가? 내가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가족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 가족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게 된 계기가 크리스마스를 미국에서 보내면서였어요.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완전 할리데이니까 기숙사에 있었던 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 미국 친구가 나 크리스마스 때 우리 가족들 보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이렇게 초대를 해줘가지고 다른 도시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갔었어요. 저는 거기서 완전 쇼킹했던 문화가 총 4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진짜 트리를 따러 가는 거예요. 봉고차를 타고 어디 저기 멀리 있는 나무 농장에 가가지고 이번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로는 어떤 게 좋을까 이제 물건을 보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저 트리가 우리는 마음에 들어, 저걸로 가져가자 하면은 거기서 톱질을 해가지고 나무를 따서 봉고차 위에 실어서 집에 가져가요. 그때 제가 엄청 신기해하니까 당시에 취재를 왔었던 지역 방송국에서 막 뉴스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무튼 저는 가족들이 다 같이 나무를 따러 간다? 크리스마스에? 그거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쇼킹이었어요. 두 번째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지하실에서 친구 아빠가, 한 50대쯤 되어 보이시는 친구 아빠가 산타 모자를 쓰고 20대 다 큰 여자애들 이제 앉혀놓고 그린치라고 미국의 크리스마스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린치가 나오는 동화책을 막 성대모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읽어주셨어요. Tomorrow is Christmas. It's practically here.
Then he growled with his Grinch fingers nervously drumming.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아니 가족들이 이렇게 다 큰 가족들이 서로 동화책을 읽어준다고? 그게 두 번째로 충격을 받았던 가족 문화였고 이제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 날 당일 아침에 진짜 트리 밑에 선물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평소에 자기가 필요했던 물건이라든지 이제 원했던 물건들을 가족들이 서로 준비를 해서 편지랑 같이 주는 거죠. 저는 당시에 친구 엄마가 제가 마카롱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이제 마카롱 주머니가 있는 이제 로브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신선했던 가족 문화가 크리스마스에 다 같이 쿠키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귀엽다 이렇게 말하니까 진저브레드 모양의 쿠키에다가 귀엽게 아이싱을 하면서 아빠는 어떻게 했네, 우리 딸은 어떻게 했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쿠키를 만들고 그거를 다 같이 먹는 그 모습이 정말 화목해 보이고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크리스마스가 약간 연인들의 문화? 이제 연인들끼리 데이트하고 서로 선물 나눠 가지고 그런 이제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가족이 중심이 된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나니까 가족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정말 크구나, 화목한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거를 좀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설문조사에 투표를 한다면 물질적 풍요보다는 가족을 제 삶에 의미 있는 것으로 뽑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이 다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이거든요. 각자 하루를 잘 보내고 나서 저녁에 집에 와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대화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는 같이 운동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소소하게 제 삶을 충전시켜주는 에너지 중에 하나예요. 물론 같이 살다 보면은 열받을 일도 진짜 많고 불편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저는 혼자서 자취를 해봤잖아요. 자취를 할 때 혼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가족들이랑 있는 게 덜 외롭고 힐링이 되는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어떤 동기부여 관련 영상? 동기부여 쇼츠 영상이었거든요.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잠시 가족들이랑 보내는 그 시간은 사치다. 그 말을 듣는데 그러면 가족들이랑 대화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는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는 건가? 돈과 가족은 함께 갈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돈과 가족 중에서 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뭐 하나가 덜 중요한 걸까?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좀 포기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편하게 읽을 책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딱 펼친 책이 딱 이 돈과 가족이라는 두 가지 소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오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출판사에서 저한테 그냥 선물로 보내주신 책이에요. 리뷰를 남겨달라 이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편하게 읽고 싶을 때 읽어봐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신 책인데 저도 그냥 책상에 올려놓고 나중에 읽고 싶을 때 읽어야지 하고 이제 올려만 놓고 있었던 책이에요. 자기 전에 좀 편하게 생각을 비우고 가볍게 읽을 만한 책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보다가 이 책이 눈에 보여서 읽기 시작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 돈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돈과 가족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면 세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돈이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여유 있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은 완전 새로운 접근이에요. 돈을 위해서는 가족이 필요하다. 재벌이야 뭐야. 이거 드라마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는 너의 정략 결혼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가정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데 돈을 위해서는 가족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간단하게 책의 줄거리를 소개를 해보자면 우선 주인공은 하나시로 가에라는 고등학교 3학년 일본인 학생이에요. 일본 소설이거든요. 이 가에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랑 둘이 살고 있는데 사실 아빠가 집에 잘 들어오진 않으세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저기 좀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간혹가다 집에 들어오는데 그 집에 들어올 때조차 가에가 아르바이트로 열심히 모은 돈을 막 여기저기 집을 뒤져서 훔쳐가는 그런 아빠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집주인이 찾아온 거죠.
내가 너가 학생이어서 지금까지는 말을 안 했다만 정말 안 되겠다. 너희 아빠가 집세를 너무 밀려서 이제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 고등학생 여자애가 도대체 갈 데가 어딨어요. 아빠도 없고 자기는 돈도 없는데, 그리고 아주 작게나마 있었던 돈도 아빠가 훔쳐서 달아났는데, 그래서 완전히 패닉 상태로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이때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웬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가해한테 나타나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네가 상속받을 게 있다. 유산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면 가해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가해 엄마가 받을 유산을 이제 가해가 받게 된 거죠. 외할머니가 꽤 부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의 유산을 받으려고 상속 집행인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을 따라갔더니 할머니의 유산을 받을 사람이 나 말고 다른 2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한 명은 마사코라는 이모예요. 이모인데 피가 안 섞였어요. 할머니가 재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재혼을 하기 전에 이제 그 할아버지 밑에 있었던 이제 자녀여가지고 사실상 가해의 외할머니와는 피가 안 섞인 이제 이모가 한 명 있었고, 두 번째는 고타로라는 삼촌이에요. 가해 엄마의 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3명이 이제 할머니의 유산을 나눠 갖게 됐는데, 가해는 우선 한국 돈으로는 거의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매년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고, 그리고 고양이를 상속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마사코 이모는 할머니의 주택, 그러니까 부동산을 준 거죠. 거의 한 6억 원 가까이 되는 가치를 가진 주택을 상속을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고타로 삼촌은 3.5캐럿 정도 되는 엄청 큰 다이아몬드 반지, 이게 한 1억 원 가까이 됐대요. 그거를 이제 상속을 하겠다라고 할머니가 유서에 써놓고 간 거죠. 그래서 그 상속 집행인이랑 이 나머지 3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유산을 받겠다 하고 있었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상속을 다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 할머니의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이 바로 끝나는 게 아닌 이유가, 마사코 이모한테 주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등기를 안 쳐가지고 상속인이 16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사코 이모가 한 명 한 명한테 가가지고 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삼촌, 고타로 삼촌이 받아야 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아야 돼. 그러니까 상속 절차를 다 완료를 하려면 어쨌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너네가 이 한 집에서 같이 살렴, 이렇게 할머니가 유서에 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돈을 위해서는 가족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너무 신선하잖아요. 제가 책을 읽어나가면서 이거 되게 진짜 술술 읽힌다. 그리고 누구나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해, 마사코, 고타로 이 3명이 가족이 되어나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거 돈과 가족에 대해서 한번 자기만의 생각을 정리하기에도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거 구독자분들이랑 읽어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이야기할 거리가 되게 풍성하다.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출판사에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혹시 제가 이 책을 제 구독자분들한테 선물로 좀 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몇 분한테 좀 보내주실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너무나도 흔쾌히 좋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책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 7분 정도? 제가 더 많으면은 좀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7분 정도만 책을 좀 선물로 보내드리고 저랑 같이, 그리고 같은 구독자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해요. 나에게 돈과 가족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거를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싶은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면은 각자의 생각도 좀 확장이 되고 또 구체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미닝풀 라이프 클럽 이렇게 모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모임이 성사가 될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되고 설레고 있어요. 7분이 안 되게 신청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소수 정예로 더 딥한 토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돈과 가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돈과 가족 중에 뭐 하나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너무 합리적인 것만 추구를 하다 보면은 좀 삶의 즐거움은 덜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낭만만 추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제 삶의 모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화만사성이거든요.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거를 좀 믿고 있기 때문에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나 좀 인격적으로나 내가 더 많이 성장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제 꿈은 진짜 건강하고 멋있는 할머니가 돼가지고 손자 손녀들이랑 같이 수영도 하고 뛰어노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멋진 할머니가 돼서 당당하려면 제가 좀 더 성숙해지고 또 자기 개발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책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더보기에 남겨드린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다음 주면 이제 설 연휴잖아요.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상이 지난 추석 때 연휴에 읽기 좋은 책 추천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또 돌아왔으니까 설 연휴에 읽기 좋은 책들을 쫌쫌따리 모아서 추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시고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새로운 에피소드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